1.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사람.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 때문에 울고 또 웃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 65살입니다. 20살 때 중매로 만나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땐 사랑이 뭔지 잘 몰라도 살다 보면 정이 든다는 말만 믿고 집을 꾸렸습니다. 가난했지요. 쌀독이 바닥나면 된장에 물 말아 끼니를 때웠고 아이들 학비와 대출금에 허리가 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 벌어오고 저는 살림을 지키며 우린 같은 배를 탄 동지다 싶었어요. 그런데 정년퇴직 후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헬스장에 나가더니 어느 날 그의 휴대폰에서 이런 문자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도 당신이 그립네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은 운동 친구라 했지만 이미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겁니다. 친구에게 말했더니요, 의견이 갈렸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 말이 되냐? 그냥 모른 척 살아라. 아니야,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더 황당한 건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도 집밥은 꼭 챙겨 먹는다는 겁니다. 역시 집밥이 최고야. 이러면서요. 그때마다 저는 화보다 허무한 웃음이 납니다. 이제 저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살까요? 아니면 이혼을 하고 제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참 씁쓸한 이야기지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될 때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집밥을 찾는 모습이 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듣고 계신 분들 마음에도 여러 생각이 오갈 것 같습니다. 자식이 효도는 고사하고 돈만 뜯어갑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자식 때문에 웃기도 하지만 또 그 자식 때문에 울기도 하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68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웠어요. 젊을 때는 빚내서라도 학원 보내고 제 옷 한 벌 못 사 입으면서 뒷바라지했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장가가고 출가했는데 기대했던 효도는 없고 돈 얘기만 남았습니다. 아들은 늘 아버지, 이번에 대출이자가 밀렸습니다. 딸은 엄마 애 학원비가 부족해요. 처음엔 도와줬지요. 부모니까요. 그런데 점점 요구가 커졌습니다. 제가 거절하면 부모가 자식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냐며 서운해합니다. 정작 제 노후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자식들에게 퍼주느라 모아둔 돈은 다 바닥났습니다. 이제는 저와 아내가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밤마다 생각합니다. 부모란 게 원래 이런 걸까요? 자식에게 퍼주고 결국 내 노후는 희생하는 걸까요? 그래도 안 도와주면 마음이 불편해서 결국 또 지갑을 열게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큰 짐이라는 말,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감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부모 마음은 늘 주고도 부족하다 느끼지만 정작 본인의 삶은 텅 비어가는 경우가 많죠. 부모라는 이름이 참 무겁고도 서글픕니다. 3. 병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입니다. 세 번째 사연은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병보다 더 무섭다는 게 바로 이 외로움이지요. 저는 70을 바라보는 나이 혼자 사는 할머니입니다.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서울에 살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집안은 적막합니다.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 밥 먹어야지. 밥상을 차려도 반찬이 아니라 공허함이 기다립니다. 그래서 TV를 켜둡니다. 드라마 속 배우들 대사가 들리면 덜 외롭거든요. 가끔 자식들이 전화를 합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갑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예요. 웃긴 건 택배 기사 아저씨가 택배 왔습니다 하고 벨을 누르는 소리가 하루 중 제일 반가운 인사라는 겁니다. 참 서글프면서도 웃기죠.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외로움은 어디서 치료받나요? 경로당에 나가봐도 집에 들어오면 다시 적막이 기다립니다. 사람은 결국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지 못하면 병들어 가는 존재라는 걸 이 나이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고개 끄덕이시는 분 많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제일 큰 적이라는 말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4. 건강검진 결과지를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사연은 건강과 인생의 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69회를 살면서 술과 담배는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늘 술잔이 돌았고 술은 내 인생의 동반자라며 웃곤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간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술은 이제 끊으셔야 합니다. 그 말이 귓가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인생의 낙이 사라진다는 게 이렇게 허무한 건가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더니 이제야 정신 차리네. 당신 술 때문에 내가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하며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술도 끊어야 하는데 잔소리까지 들어야 한다니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술을 끊어보니 신기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이 맑게 떠지고 속이 편해졌습니다.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친구들이죠. 모임에 나가면 다들 술잔을 기울이는데 저 혼자 물잔을 들고 있으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야, 내가 술을 끊었다고? 말도 안 돼. 그럴 때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건강을 지켜야 하는데 인생의 재미가 사라지는 것 같으니까요. 술을 끊으면 오래 살 수는 있겠지만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술 한잔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건강과 낙 사이 어디쯤이 적당할까요? 우리 함께 고민해 보게 됩니다. 5. 이혼 후의 자유 하지만 쓸쓸함. 5번째 사연은 이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환갑을 넘기고 이혼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말렸죠. 이 나이에 이혼해서 혼자 어떻게 사냐? 자식들 얼굴 볼 낯은 있냐? 하지만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인생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혼 후 처음엔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잔소리 안 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TV 리모컨도 제 마음대로,
밥도 제 입맛대로 차려 먹으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으면 반찬이 아니라 정막이 기다렸습니다. 밤에 불을 끄면 이불 속이 차갑습니다.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살아라 위로했지만 이 나이의 인생이란 게 뭘까요? 이혼으로 얻은 자유와 그 대가로 치러야 하는 쓸쓸함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유와 쓸쓸함. 둘 다 달콤하면서도 쓰라린 단어이지요. 이 사연이 특히 와닿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6. 노후 자금이 바닥났습니다. 6번째 사연은 돈, 바로 노후 자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생 장사하며 자식들 키웠습니다. 이제는 노후를 좀 즐겨보자 했는데 코로나가 닥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장사는 망했고 모아둔 노후 자금도 다 써버렸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일을 나가려 해도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아내와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면 우리 둘 다 한숨만 쉽니다. 돈이 없으니 여행은 고사하고 병원 가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가끔은 복권을 사며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거 1등 당첨되면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다. 둘이 실실 웃으며 말하지만 속은 허합니다. 노후란 게 결국 돈이냐 행복이냐. 그 사이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라는 단어. 누구에게는 걱정이고 누구에게는 막막함일 겁니다. 이 사연이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합니다. 7. 자식 덕에 웃고 자식 덕에 운다. 마지막 7번째 사연입니다. 자식은 언제나 부모의 자랑이자 또 가장 큰 눈물이지요. 저는 70입니다. 아들은 의사, 딸은 교사로 남들이 보기엔 자랑할 만한 자식들입니다. 하지만 정작 제 곁엔 없습니다. 아들은 외국에, 딸은 서울에서 바빠서 명절에도 보기 어렵습니다. 이웃집은 손주들이 뛰어다니며 시끌벅적한데 우리 집은 조용합니다. 가끔 자식들이 용돈을 보내옵니다. 그 돈보다 더 받고 싶은 건 엄마 보고 싶어요. 라는 한마디입니다. 자식 덕에 웃고 자식 덕에 울며 사는 게 부모의 인생인 듯합니다. 네, 여러분. 결국 부모의 삶은 자식으로 시작해서 자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7편의 사연을 나눠봤습니다. 울다가 웃고 화가 나다 가도 공감되는 이야기들이었죠. 이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빈자리를 조금이라도 채워드렸기를 바랍니다.